일본 물가가 어떻고 급여가 어떻고 돈이 모이고 안 모이고 이런 것들 다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이상하게 들릴까요? 근데 제가 일본에 6년간 살아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 따로 있더라고요. 저랑 같은 시기에 일본 생활을 시작한 한국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1년 만에 한국으로 귀국하셨어요. 그냥 돈을 벌고 싶었대요. 근데 2년 뒤에 다시 일본에 돌아오셨더라고요. 일본에서 사람 스트레스 없이 지낸 그 1년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결국 어디서 사는 게 더 좋은지 정하는 건 통계나 숫자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 사람 본인이 어떤 삶의 방식을 원하는가, 그거였던 거죠. 오늘은 제가 6년간 일본에 살면서 이런 점이 좋았다, 그리고 솔직히 이런 부분은 불편했다, 일본 생활의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일본에 거주하려고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일본에서의 삶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과 맞는지 확인하는데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일하는 덕진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일본은 불편함이 많은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싶게 만드는 매력적인 나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점이 매력적이었을까요? 좋았던 점부터 시작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은 게 체감이 되어서 좋았어요.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살아본 분들이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태도와 주변 사람에게 신경을 덜 쓰는 개인주의 문화, 그런 것들이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일본에 처음 왔을 때 저에게 은근히 비교하는 습관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 혼자 자꾸 경쟁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던 거죠. 근데 일본인들은 뭐랄까, 너는 너구나, 나는 나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환경 때문인지 일본에 살면서 그 습관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남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갈 길만 여유롭게 가는 게 전 너무나 좋았어요. 물론 SNS를 보면 일본인들도 남들보다 잘나 보이고 싶은 욕구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에서만 그렇고요. 현실에서는 그걸 잘 표출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이 사람 스트레스가 없다는 점을 제가 느끼는 첫 번째 장점으로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로 좋았던 점은 노동 시간이 적은 게 체감이 된다는 점이에요. 이건 일반화하면 안 되니까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간이 적다는 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OECD에서 발표한 국가별 노동 시간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추가로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이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매년 나누어주던 회사 달력인데요. 빨간색 배경이 칠해진 부분이 회사에서 정한 휴일입니다. 일본 법정 공휴일이 16일인데 이 회사는 여기에 4일을 더 얹어서 총 124일을 쉬는 거죠. 이 부분은 회사마다 달라서 더 많이 쉬는 곳도 있고 더 적게 쉬는 곳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만큼 쉬는 게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야근이 많은 기업도 많다던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 역시 시간의 근무가 많은 직무이기도 했고요. 대신에 그만큼 시간의 근무 수당을 받게 되니까 전 오히려 쉬는 날 일하는 게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제 경우엔 어차피 빨리 직무 능력을 키워서 커리어 점프를 하고 싶었거든요. 집에서 다른 일 하는 것보다 회사 나가서 돈 받고 커리어 쌓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음에 드는 회사 들어갔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에서 느꼈던 좋았던 점은 여기까지만 하고 단점도 이야기해 볼게요. 계속 좋은 점만 이야기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첫 번째 단점은 신입 급여가 작아도 너무 작다는 거예요. 사실 일본 평균 급여가 한국보다 낮아진 건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근데 신입 급여는 평균보다도 훨씬 낮아요. 일본은 신입을 고용할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생초보라는 전제로 고용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높은 급여를 줄 수가 없다고 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기업에서 가르쳐주고 키우겠다는 마인드죠. 저 같은 경우 일본에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 1년 동안 18만 엔을 받았어요. 그래도 일본은 상여금을 잘 준다던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일본은 상여금을 잘 챙겨줍니다. 근데 상여금도 기본급에 비례해서 올라가거든요. 결국 연봉을 올리려면 기본급 재협상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회사에서 사라지면 아쉬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다행히게도 일본은 대기업이 아니어도 연봉을 올리는 게 한국보다는 쉽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연봉을 어떻게 올렸는지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어 볼게요. 궁금하신 분은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뽑은 단점은요, 세금이 너무 많아서 실수령액이 한국보다 적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제 채널 댓글로도 많이 언급되는 내용인데요. 이번 기회에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일본은 떼어가는 금액이 한국에 비해서 정말 많아요. 실수령 금액이 한국보다 5%에서 많으면 10%나 적은 경우도 있어요. 연금은 2배, 주민세금은 10배 가까이 내거든요. 저 같은 경우 월급의 21% 정도가 떼어나가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교통비는 비과세로 따로 준다는 거 정도?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좋다던데?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맞는 말인데 그 사람 본인이 어떤 생각으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느냐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일본에 몇 년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 제가 솔직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대신에 노후를 일본에서 보낼 생각인 분들 입장에서 딱히 상관없는 이야기거든요.
일본은 연금 개혁이 이미 완료되었어요. 앞으로 100년은 사회보험료가 인상될 걱정도 없고 연금을 못 받을 걱정도 없어요. 게다가 연금 받을 나이까지 마음만 먹으면 양질의 일자리에서 70세까지도 일할 수가 있거든요. 즉 길게 보면 일본 생활이 나름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일본과 한국 둘 중 어디가 더 좋다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나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 더 행복한가인 거죠.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일본에 살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전 그래도 이곳이 좋아요. 이유를 딱 하나 꼽자면 조급하지 않아도 되는 삶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환경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나요? 그 답을 찾는 게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좋은 나라를 고르는 길 아닐까 싶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